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2월 17일이고 화요일이죠. 그리고 설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쭉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설날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뭐 언론 보도도 뜸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야기들도 뜸하지만 세상은 지금 겁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인류사적으로도 중요한 북미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그것도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 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3차 협상이 오늘 시작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정, 협상이 또 제네바에서 오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그거는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일이고, 거기는 사실은 러시아가 또 관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너무 급하게 빨리 해요. 뭐 말한 걸. 맞죠? 두 개 다 세계적인 어떤 힘의 구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서둘러 하느냐? 제가 이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바에 따르면은 제가 남 이야기하듯 하네요. 북한과의 협상은 지난번에 김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왔을 때 1월 말경일 겁니다. 그때 이미 결정됐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은 제일 뒤에 발생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를 지금 바삐 서둘러 정리하려고 한다. 자, 북한은 제9차 당 대회를 2월 말에 하겠다, 2월 후반부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던져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이 앞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앞서서 이미 북한 합의가 전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 세계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상에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거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려고 한다. 자,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이란까지 같이 간다. 자, 이것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모디가 19년간 협상을 해오던 골치 아팠다는 거죠.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그 앞서서 한 하루 이틀 전에 UAE 대통령이 다녀갔다. UAE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1, 2차 협상이 벌어졌던 곳이고, 러시아와도 친하고 미국과도 친하고 우리하고도 친한 곳이다. 자, 그것과 맞물려 있고, 저는 그것을 그때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파키스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지 인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돼야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만 살죠, 이제는. 다국화 시대에서는. 또 그게 완벽하게 전 세계에 이득이 되는, 특히나 트럼프에게 이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란과의 핵 협상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파키스탄을 거쳐서 위로 아프가니스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이란 협상 중이니까 그 다음 터키를 거쳐서 이스탄불을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고, 또 터키에서 밑으로 꺾으면은 시리아, 레바논, 가자를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로 연결된다. 이 모든 것들이 없었던 일들이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촉진시키는 부분이다. 기술적 표준의 전환과 함께.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금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트럼프가 전환을 할 수가 있다. 트럼프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달러의 탈출을 막을 수 있다. 이 정도 제안을 했고, 이게 트럼프의 역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진핑도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이제 가교 역할을 한 것은 1월 초에 이재명의 제안이었고, 그 제안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다. 이미 계획은 나왔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일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해결하려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17, 18일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3차로. 거기서 해결을 보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제네바에 이제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란이. 그래서 미국의 협상팀이 1타 2피를 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부에서. 이란과도 해결될 소지가 크다. 왜냐? 그들이 이렇게 쫓기는 이유는 북한과의 문제, 가장 중요한 북한과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언제쯤인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때 강훈식이 뭐 유럽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갔다가 유럽을 한번 다시 들렀다 왔죠. 예, 그때 결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다른 상황이죠. 예. 자, 그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설날이니까 이 슬라이드를 먼저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팥죽, 우리는 동지에 팥죽을 먹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요. 이 두 개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개 다 태양입니다. 동지는 해가 제일 짧아요. 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죠. 그걸 우리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으로. 제가 하나 주워 듣기로는, 뭐 주워 듣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몽골 같은 경우에 새해를 맞이할 때, 하얀 밥에다가 뭐 어떤 걸 해서 하얗게 한다. 희게 한다. 그게 해의 어원이죠, 사실은. 세상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얘진다는 거. 그런 건 있지만 동지에 걸맞는 음식을 만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사실은 동지가 동지이기도 하면서 설이어야 되는데 해가 길어지니까. 근데 해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온도가 따뜻해지고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주려면 몇 달 걸린다. 그래서 동지는 팥죽을 먹고 검은 배경에 하얀 해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알심이. 거기부터 한두 달 지난, 보통은 2달 정도 지나죠. 지금 2월 달이니까 동지는 12월 뭐 크리스마스 무렵이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도 동지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해가 밝아지는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은 한수가 높았어요. 음력설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력설을 양력으로 치자면 2월 초에 많이 해요. 아니면 1월 말에 하거나. 그때 땅이 녹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지하고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죠. 이 자체가 서양 문명과는 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결정이 됐을 때 이미 우리는 농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음력도 12번 도는 거잖아요. 한 달 1년에. 근데 그걸 하나 뒤로 밀은 거예요. 그래서 동지에서는 팥죽을 먹고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어요. 밝은 해를 먹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 문화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거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두 개 다 태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검은 바탕에, 하나는 흰 바탕에. 음력 1월 1일을 동지하고 한 달간 떼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이것을 떼놓을 필요에 대해서 이미 인지될 정도로 문화적인 저변이 형성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원력을 정할 때.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오늘 타스통신 난 건데 2월 17일에서 18일. 자, 거기서 오늘 협상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대문 기사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날에 뭔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크레물린의 대변인의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5분 전에 본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저는 상당히 그들이 상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날은 나온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1, 2차 그냥 또 밍숭맹숭 지나가는 거 아닌가? 협상도 여러 차례 해왔으니까. 근데 제네바로 옮겨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무리를 짓기가 좋은 여건으로 협상지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느낌을 일단 받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보면은 이거는 이제 2월 17일 현지 시간으로 협상하기 전에 나온 건데 아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협상하는 것 같은데 기본 틀의 합의 위해서 노력할 것. 미국 측 협상 대표자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위트코프 특사하고 제리드 쿠셔너라고 트럼프의 사위가 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러시아에서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티가 납니다. 여태까지 타스의 보도 방식을 제가 쭉 봐오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보도가 났죠. 이것도 얼마 전에 본 겁니다. 제가 한두 시간 전에. 러시아 3차 종전 협상 앞두고 대규모 폭격을 했다. 드론 400대 날려. 이런 것만 보도를 했어요. 타스 통신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적극 참여하라는 고 독촉하는 그런 보도가 밑에 깔려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 MBC라는 언론사의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보여요. 내가 가능하다면 파토를 넣고 싶다라는 기사의 선택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이 기사를 올리기 전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 밥상에 차려졌을 거예요.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이야기 안 하면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한테 압박을 넣고 있는데, 러시아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보도만 보는 우리나라의 MBC 독자들은 이것도 뭐 안 되겠네. 그게 MBC의 판단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게 기사가 났거든요. 여기 MBC 협상을 앞두고 미국 항공모함을 보냈고 이라는 군사훈련을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요. 네, 전쟁 못한다니까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겠지만 지금 미국이 이란을 하고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질질 끌려들면서 지금 미칠 노릇인데 자신도 없는, 확신도 없는 이란하고 전쟁을 벌리겠습니까? 이러면 이 뒤에 그냥 이스라엘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MBC 보도의 뒤에는. 자, 대신 소중한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MBC 좀 전에 그 제목에 딸려 있는 내용인데, 자, 뭐 군사훈련을 16일부터 했다는 것은 뭐 그냥 이야기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하루 앞두고 군사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랑 종전 협상도 2월 17일, 18일인데 이것도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또 러시아 쪽에서 와서 의견을 낼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대한 두 가지 일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더더군다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엄청나게 서둘고 있다. 이번에 어떻게든 마무리 짓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타스 통신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걸 먼저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았어요. 타스 통신에서 뽑은 내용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뜸 이런 내용을 뽑았어요. 이란이 가진 히토류에 대해서, 히토류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만은 미국이 접근할 수 있다. 미국한테 개방하겠다. 옛날에 그 우크라이나하고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했거든요. 그것도 테헤란이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란의 자존심은 거의 북한 수준이에요. 날 잘 받아오라는 굴종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거래를 뱉을 그게 아니에요. 이란과 북한은 이미 미국의 여러 가지 엄청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더 힘들어질 것도 없어요. 그렇죠?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한 칼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일보된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과 좀 전에 우리 MBC 보도는 천지차이죠. 예. 그러면서 밑에 내용을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2월 17일 날 제네바에서 협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오만인가에서 했거든요. 오만. 내가 중동에서
근데 이게 제네바로 옮겨왔다. 자,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UAE에서 하다가 제네바로 왔다. 자, 제네바는 기본적으로 중립지역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양쪽이 대형 협상을 하기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곳이에요. 한쪽이 누가 불편한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트럼프가 현재 추구하는 바는 그렇다. 푸틴이 추구하는 바도 그렇다. 이 타이밍에 잡았다. 예,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반대하지 않는다. 유럽은 발언권을 잃었다. 예, 젤렌스키는 이미 오래전에 1월달 이미 약 한 달 전에 잃었다 목소리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기가 막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과 따지고 보면 북한, 이란, 우크라이나 이 협상을 동시에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만이 드러나고 있지 않죠. 북한은 한국을 끼고 하죠. 북한에 대한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어요. 이 희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리고 그게 됐다. 그게 안 됐으면 북한과의 협상이 결론이 안 났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제네바에 막 이란도 오라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오라 그러고 아니죠 이거는. 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 18일 날 끝낸다면은 가정입니다만은 19일 날 윤석열 1심 선고가 있고 이것은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죠. 미국도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감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주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몸을 피하라고 알려줬던 그 전화의 주체, 그리고 김어준에게 전화를 해서 도망가라고 전화했던 그 주체는 전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피해라. 그만큼 미국도 경황이 없는 일을 윤석열이 벌였던 거라고 훨씬 더 짙어지죠, 정황이. 자, 그러면은 남한의 행정부 현재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 저항하는 세력이 아직 있어요. 내란과 관련해서. 안 맞죠? 검찰 내부에도 있고 대법원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아주 국민들 중에서도 아주 제정신 못 차린 양반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 2, 3주 전에 모든 것은 다 세팅이 됐어요. 북한과 미국 간에 완벽한 건 합의됐어요. 김민석이 다녀오고 그다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갔고 미국을 후속으로, 그리고 우리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위 당국자가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진전에 대한 신호가 곧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것의 핵심은 지기현이 쥐고 있는 거죠. 지기현의 이 판결, 그걸 확인하고 결론을 내겠다.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은 지금 트럼프가 서두르고 있는 게 제네바의 두 가지 미팅, 이란과 우크라이나, 그게 2월 17, 18일까지. 왜 날짜가 그렇게 잡혔을까?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전에 시골 사람들이 서울 가면 이런 말 했었거든요.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하면 코베 가요. 자, 이거를 하고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느냐. 예, 여러분도 한번 적절한 시나리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자, 지금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제네바에서 이란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치러진 중인 협정이 정말로 마무리된다. 오늘 내일 내에. 그리고 윤석열이 1심 선고를 통해서 내란의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뭘까? 예, 북한의 입장 표명이다. 그게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는 게 이거다. 왜 이제는 김민석과 조현의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발표들을 봤을 때, 비공식적인 언급을 봤을 때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돌다리 두드려 건너가야 되겠다. 다 약속 다 해놨는데 윤석열이 살아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남한의 현재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기현이 받는 압박은 우리 국민들한테 받는 압박, 우리 행정부한테 받는 압박에 더 붙여서 트럼프에 의해서 받는 압박도 포함되어 있고, 푸틴에 의해서 받는 압박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시진핑에 의한 압박까지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앞뒤 맥락을 따져봤을 때는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연휴를 즐기고 있지만 예. 해외 여행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보면은 오늘 기사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예민한 서울 표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 여러분 이제 일처장도 지켜봤잖아요. 몇 개월 동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때 하고 실제 표하고는 차이가 컸어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특히 서울 같으면 되게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방선거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유예 조치를, 면제 조치를 마감을 시키면 그게 올 초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선거에는 불편한 거거든요. 몇 퍼센트가 정도의 표심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이제 그 새벽에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김민석이 미국 다녀온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예. 자, 그 말은 여기서 표가 몇 퍼센트 정도 잃더라도 그것을 메꾸고 남을 정도의 카드가 나한테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시나리오도 대충 그렇게 돼가죠. 뭐 제가 미래를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인간들이 추진하는 바는 그렇다. 예. 그리고 이재명은 그런 이제 자신감을 몇 번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예. 특히 이거 컸죠. 이때 결정된 거예요. 이때 1월 16일 한 달 전이죠. 우리 이제 주로 우리 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로 각국 대사들이 신임장을 받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때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했죠. 언급을. 한국과 상하부상에서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 과거 양국 실용적인 접근 유지하며 좋은 결과 거뒀었는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푸틴의 스타일로 봐서 이런 말은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고 나서 이때 우크라이나전이 해결이 됐다는 것이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인 협상이 지금 그래서 제네바에서 하는 협상은 종결짓기 위한 협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장식이 많이 달린 탕파레를 위한 그런 걸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때 결정됐다는 거예요. 푸틴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양측이 주고받는 게 막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강훈식이 왔다리 갔다리 한두 번 하고 거기서 확인된 바를 가지고 또 이해찬이 베트남까지 갔다 왔었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민석이 이해찬이 베트남 가던 그 시기에 같이 동시에 미국을 갑니다. 그때 큰 게 됐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훈식이 저기 캐나다 들렀다가 유럽 간 거랑 큰 차이 없던 시기예요. 그때 북한과의 합의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자 입에서 대북 관계 진전에 대한 이야기가 며칠 있다면 나올 것 같다. 며칠 안에 그게 한 2주일 전이에요. 한 10일 전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푸틴 알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끝나면 그 다음 트럼프하고 북한이 해결이 된다, 문제가. 자, 그 과정에서 실무 협상들이 필요하다. 라고 된 거죠, 이게. 예. 이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자. 예, 1월 16일이었죠.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럽과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관계 회복이 준비가 됐다. 국제 상황이 나빠졌다.
고 다극 세계 이상의 헌신한다.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푸틴이 이때 그 이후에 며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이야기는 프랑스의 마크롱이 이야기한 우리가 러시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발언에 귀착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저기 푸틴의 제 발언 바로 하루 전에 트럼프는 이란에서의 그 내분 상태가 진정이 됐다. 예. 그래서 군사작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타이밍이 절묘하게 일치하죠. 예. 그다음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고 북한과의 마무리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한국을 가운데 끼워서 물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김민석이 BTS의 하이브를 들렀다가 만나러 간 거죠. JD 벤스를. 그래서 강훈식이 캐나다 들렀다가 잠수함 때문에 유럽 다녀온 것이고 이해찬이 베트남 다녀온 것입니다. 그거랑 타이밍이 절묘하게 일치하잖아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조금 더 일찍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북한이 그걸 걸고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최소한 1심 선고, 계속 항고를 하겠지만 1심 선고를 봐야 되겠다. 왜? 뒤통수 엄청나게 맞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할 말이 없고 우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북한에다가 여러 차례 군까지 관여해서 그리고 국정원까지 관여해서 무인기를 보내서 작업을 했었으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네. 자, 그래서 이미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인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죠. 환율 그 당시 1478원, 오늘 보니까 1450원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2달 뒤에 떨어진다. 그 2달 뒤면 3월 달이에요. 네. 이때 결정된 거예요.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동산 때려잡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랑 나는 이재명의 생각은 대구, 경북 포함해서 국민의힘을 압살한다라는 게 지방선거의 목적인 것 같아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꺼냈다? 예, 나한테는 당신들한테 말해주지 않는 카드가 하나 더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 N-이 뭐 모르겠습니다. BTS 동생 정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미국 가기 전에 하이브를 방문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지금 BTS에 컴백하고 예전에도 정치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외교관 행사를 했잖아요. 문재인 때부터. 그래서 국민의힘에 미움을 받았죠. BTS가. 그래서 군대까지 갔고 사실은. 간 이유가 있다.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때 미국 가기 전에 김민석의 이런 행보를 보고 준비는 다 끝났구나. 예. 그리고 이제 큰 건 됐고, 그 다음 조연이 가서 실무적인 부분을 조율했죠. 예, 됐고, 트럼프 때도 기별이 갔고, 나머지 다른 것들이 이제 꽤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일정의 방향의 변화가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목표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다고 보고, 또 이때를 계기로, BTS가, 활용되겠구나. 이 전 세계사적 이벤트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이죠. 예, 예. 자, 그다음 이제 그 추가로 보면은 그때 김민석이 이제 가던 시점에 GM이 이런 결정을 해요. 이게 옛날부터 부평공장 떠난다는 이야기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철수를 한 방에 뒤집은 한국 GM.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반도체 업체들이 대만의 TSMC에서 한국으로 발주처를 다 바꾼 거랑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 총수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달쯤 전에 우리나라 뭐 종교계 지도자들 모아놓고 또 이재명이 한번 이야기했죠. 거기 쭉 이야기한 내용에 나오는 게 남북 관계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했었어요. 기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줘야 되니까요.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BTS는 문화계니까 전 세계적으로 잔치판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 혜택을 다 수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둘은 파트너니까. 그렇지 않으면 BTS한테 그런 장치를 맡길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지난 한 달 사이에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나왔는데 북한의 억제 1차 책임은 한국이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가지라. 그리고 한국 주한미군에 가지고 있던 아파치 헬기 한 개 부대를 옮겨갔거나 아니면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쭉 그전에도 관련된 인사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어요. 예. 북한 억제 1차 책임이 한국에 지면은 미군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북미 종전선언의 핵심 전제 조건이고, 또한 이재명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남한이 결정한다. 미국의 꼭두가시가 아니다.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시진핑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 새로운 국방 전략을 짰다고 평가되는 이 사람이죠. 엘브리츠 콜비 미 전정부 정책 차관이 또 얼마 전에 와서 우리 국방장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국방장관이 한반도 방어 주도하려면 전작권 전환 필수. 주군이 박근혜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거는 윤석열 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의 전개예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콜비가 와서 미성락도 만나고 조현도 만나고 대북 정책 공조도 논의했고 한국이 핵잠을 도입하는 것이 동맹 격상의 이정표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핵무장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돼서 한국 국방력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자주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도 이미 오케이가 됐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호주한테 핵추진 잠수함을 팔겠다는 계획이 취소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핵 확산을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거예요. 여기에 일본이 부하 내동에서 따라 붙는다? 저는 허락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호주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지역의 형님은 앞으로 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며칠 사이에 당장 내일 모레 사이에 다 결정될 일이죠. 과연 제네바에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란과의 협상,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잘 결론을 낼 것인가? 거기에 이어서 19일 날 윤석열이 유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두 개가 다 그들이 지금 세상 흐름대로 간다면은 북한은 반응을 할 것이다. 제9차 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곧 이어서 2월 후반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